여러분의 이익을 가져다 드리는 레리 파트너스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회사는 아미코젠입니다. 아미코젠은 그동안 최대 주주가 바뀌고 소액주주연대 대표께서 이사회에 진출하시는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드디어 그 소액주주연대에서 만든 조합의 5%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보유주식 수 보유 비율 5.4%, 많이도 모으셨죠? 5.4%를 가지고 있고, 보고 이유는 조합을 설립했고 지분을 인수했기 때문에 공시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조합원들의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이게 하도 길어서 제가 다 못 가져왔고요. 소지성님 외에 82명이 조합에 참여하셨고, 이분들은 공동 보유 약정을 하시고 안 팔겠다는 낙업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기사인데요. 아미코젠 단순한 개미가 아니라 기업의 감시자이자 변화의 주체로 부상했다라는 기사인데, 저는 감시자가 아니고 이거는 경영에 참가를 한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신임 경영진들은 이제 소액 주주와 적극적인 소통, 수익성 전환, 글로벌 전략적 제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적극적인 소통은 본인들과의 소통이기 때문에 알아서 잘하실 것 같고, 이제 소액 주주들의 대표께서 회사에 왔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어떻게 실적이 잘 나오느냐, 이게 가장 키가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한 재밌는 게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일들, 소액 주주들이 회사를 공격하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약간 기사들인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행동주의자들의 이사회 진입을 막을 방법은 없다. 이게 지분으로 싸우기 때문에 지분이 많으면 의결권을 많이 확보를 한다 그러면 막을 방법은 없지만, 회사가 내규로 이사회 자격 요건, 감사 자격 요건을 강화해서 정해놓으면 이거는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방어막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 행동주의 쪽에서, 그리고 지배구조 쪽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미국 델라웨어 법원 많이 나오는데, 델라웨어 법원에서 최근에 이런 내규도 효력이 있다라고 판결한 게 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은 회사들이 앞으로는 회사의 정관의 이사의 자격 요건, 감사의 자격 요건을 기재를 해서 경영권 방어에 활용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정리를 한 건데요. 마가 파트너스에서 이제 5% 공시 진행했었고, 이사에 진입하기 전에는 액트에서 100만 원인가 150만 원 받고 공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회사에서 공시를 했고, 시장에서도 아미코젠의 변화를 기대하고, 그리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적절하게 행동을 하고 회사에 적절한 요구를 해야 회사가 변하고 주주분들도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레디 파트너스도 아미코젠을 응원하겠습니다. 예. 우선 아미 호재인이 결국 이제 오프 공시를 냈죠. 오프 공시에 그 소지성님 외에 뭐 해가지고 뭐 80 몇 명 이제 나온 것 같고, 이제 임원무 지호주주는 먼저 냈고, 그다음에 이제 대량 보유 상환시고서도 이제 5.4%, 이게 상장사 최대 주주로서 5.4%는 엄청 적은 거죠. 엄청 적은 거라서 이거는 이제 경영권이 항상 이제 뭐 주인이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뭐 이분들이 어차피 장기이기도 하겠지만 어찌됐든 시세 차익을 목표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뭐 시장에서는 가장 이제 안 좋은 거는 이제 FI로 들어왔다가 SI가 되는 게 가장 이제 최악의 상황인데, 비스무리하게 된 거죠. 비스무리하게 된 거긴 한데, 그래도 좀 진정성을 가지고 지분 공시를 냈죠. 다만 좀 아쉬운 거는 뭐 이제, 이건 공시 담당자들 대부분 그래요.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사전 편집기라고 해가지고 공시를 제출하는 프로그램인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게 기재사항 주의사항으로 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뭐 좀 특히 뭐 크리티컬한 내용은 아닌데, 여기 위에 보유 주식 등의 수 및 보유 비율과 의결권 수 및 보유 비율 차이가 좀 이렇게 비기를 만들어놨어요. 같은 것.
그래서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위에 거 복사해서 이제 밑에 거에다 같이 똑같이 이제 복사해서 붙여놓는데 이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밑에 거는 의결권 수고 위에 거는 보유 주식 등의 수를 포함한 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요 밑에 거를 쓰려면 복수 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회사인 경우에는 쓰는 거거든요. 이제 복수 의결권 우선주 같은 거를 발행했을 경우에는 여기에도 이제 쓰라는 얘기인데 아미코제는 복수 의결권 즉 우선권을 발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안 했는데도 그냥 여기 썼다라는 거는 그냥 뭐 다른 회사 그냥 대충 쓴 거 보고 이제 아 이거 써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쓰신 것 같아서 약간 좀 아쉬운 면이 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소지성님 외에 이제 80명 요게 이제 출자 비율은 자기가 갖고 있는 야미코젠의 지분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마가 파트너스의 지분율인 거죠. 마가 파트너스가 이제 최대 주주가 되는 거고 그 마가 파트너스를 갖고 있는 소지성 외에 이제 82명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요 분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주식을 이제 이게 그냥 어떻게 출자했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주식을 현물 출자해가지고 이 소유권이 이제 마가파트너스 그 계좌에 이 주식이 다 들어가 있는 건지 이제 통상 이렇게 투자비를 썼다라는 거는 마가파트너스가 이제 아미코제는 5점 몇 퍼센트 200만 주로 그냥 그 마가파트너스 계좌에 500만 주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200만 주가 들어 있는 거고 그 200만 주에 내가 집어넣은 그 200만 주분의 0.73%가 1.2%다. 뭐 이런 게 이제 7.26%다. 이분이 좀 많이 내신 것 같네요. 예, 그런 성의 출자 비율인 것 같아요. 출자 비율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이런 경우가 전대 미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자주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단순 또 시세 차익을 노리고 오신 분들이 이제 최대 주주까지 기존 창업자를 몰아내고 이제 물론 이제 그 내부에 동조가 있었겠지만 아미코젠의 사내이사까지 등극을 하고 이사회까지 들어가서 이제 좀 활동을 하고 이제 감시자에서 변화의 주체로 부상한다. 이게 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점도 좀 있겠죠. 왜냐하면 전문성은 좀 떨어지는 거죠. 전문성은. 왜냐면 뭐 치과의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깥에서 보던 것과 실제 내부에서 운영되는 프로세스나 업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많이 전문성은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내부자들이 많이 운용을 하겠죠. 그거를 이제 보는 거죠. 말은 사내이사로 들어갔지만 사회이사의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보는 거죠. 사회독립주의로 사내이사이지만 역할은 사회이사처럼 행동할 것 같이 보여져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뭐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 신임 경영진의 성패는 뭐 소액주주의 적극적인 소통은 우리 동경하지 않는 윤통각하도 소통을 이제 천명하고 했지만 뭐 결국은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거를 좀 되새겨 봐야 될 것 같고요. 핵심 사업의 수익성 전환. 이거는 전문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핵심 사업을 수익성을 전환한다. 어떤 안목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글로벌 규모의 전략적 제휴. 요건 이제 네트워크는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올 수 있는 상황이 라서 요게 조금 뭐 1, 2, 3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세 번째는 뭐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두 번째에 대해서는 좀 퀘션 마크가 좀 있는 거고요. 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내부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동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독이 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고요. 뭐 사회적 책임 ESG 뭐 그 주주가치 창출 뭐 이런 거는 뭐 교과서적인 얘기라서 제가 뭐 굳이 뭐 할 말은 따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보시면 뭐 내규 이사에 대해서 뭐 전무성을 강화한 속도 방법 이건 이제 요즘에 다른 HFR 같은 경우에도 감사 선임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좀 정관에다가 많이 좀 심었죠. 이제 이거는 그나마 이런 부분들은 그 경영자 오너분께서 이제 지분율이 어느 정도 나 혼자 있어도 25% 33% 이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회사들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심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어찌됐건 좀 우리 주주들의 수준이 좀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고 예,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아미코젠이 되고 또 아미코젠도 시장에서도
화답을 하고 있고, 이제 실적으로 이제 대답을 하고, 실적으로서 이제 좀 성과를 보여줘야, 근데 그 실적이 장기 1분기 보고서, 이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장기 보고서, 요것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이제 정기주총 때 들어가서 6개월 정도 성과를 내면 3분기부터, 뭐, 조금 늦으면 이제 내년 사업보고서 이제, 사업보고서 나오면 그 부분부터 이제 좀, 이제 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너무 또 뭐, 1분기에 나왔는데 실적이 있다고야, 뭐, 이런 거보다는 조금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정을 파악하고, 뭐, 준비하고, 만들고, 정리하고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적은 3분기나 4분기 이후부터가 이제 이번 이제 소액주주가 들어간 소액주주들의 신임 경영진들의 성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바로 뭐 성과를 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시장 반응 좋고 뭐 저희도 뭐 적절한 회사가 좀 변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뭐 장단점이 있지만 어찌됐건 주주의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좀 저희도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